얘네 진짜 잘해졌고 실력도 꽤 높아졌어. 근데 류가 고마워하면서도 다른 팀들도 걔네처럼만 됐으면 굳이 싸우느라 힘 낭비 안 해도 될 거라고 했지. 근데 수가 링저우 윙이랑 동맹을 요청했어. 근데 왕게이트 팀장이 끼어들면서 셋이 동맹 맺으면 훨씬 협력적일 거고 서로 돌보는 수고도 덜할 거라면서 동맹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었어. 근데 수는 왕게이트 팀을 약하다고 보고 좋은 정령수도 없어서 동맹 맺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했어. 이게 왕게이트 팀장 화나게 했고 수한테 죽음까지 협박하면서 적대 관계가 됐지. 이건 류한테는 좋은 일이었어. 그때 바무 스터디 팀장이 수한테 진정하라고 했어. 그러면서 류는 이런 대회에 할머니가 참가한다는 게 신기했고 엄청난 실력자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지. 이후 마스터리가 대회 장소가 섬에 있고 곧 열린다고 알려줬어. 그때 하늘에 거대한 새들이 날아다녔고 한 마리가 똥 앞에 착지했는데 똥은 완전 겁먹었어. 모든 새들이 땅에 내려앉자 주가 그중 하나에 올라타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 그때 류가 도와줬지. 그리곤 섬 쪽으로 날아갔어. 모든 팀이 그리로 이동한 후 링저우 윙팀은 연합대회 지정 정령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 거기엔 5구역 시험관 왕과 류도 함께 있었어. 류가 팀 상태를 물었고 링저우 윙이 있어 놀랐지. 류가 주한테 다가가 링저우 윙 팬이라며 팬마스터의 열렬한 팬이고 링저우 윙이 놀라운 신기술을 선보이며 많은 상대를 압도했다고 말했어. 주가 기뻐했고 오늘 온 건 팬마스터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어. 그 말에 류가 주를 격려하며 계속 힘내라고 했지. 하지만 왕게이트 팀장은 자기가 우승 후보 중 하나로 여겨져서 화가 났고 방해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류는 참가자들에게 아이템을 나눠주며 주 손목에 반지를 끼워줬어. 이 반지는 대회 기본 장치래. 반지를 잘 보관하라고 했고 이건 대회를 위해 리그에서 개발된 새로운 장치라고 설명했지. 참가자가 애완동물 머리에서 나온 반지를 손목에 차면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시험관이 상태를 감시할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꼭 지켜야 할 3가지 규칙을 알려줬어. 손목에 반지 꼭 차기, 물에 빠지면 탈락, 그리고 3번째는 패자는 보호받는다는 거야. 근데 청이 3번째 규칙이 이해가 안 간다며 물었어. 첫 2개는 이해했는데 류가 항복한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라고 설명했어. 만약 공격하면 공격자 전원이 퇴출당한다고. 이게 불필요한 희생을 막기 위한 규칙이래. 그때 마스터리가 앞으로 나와서 곧 대회가 시작될 거라고 각자 출발지로 따로 데려다 줄 거라고 말했다. 류는 참가자들을 나누었고 링저우 윙은 여기서 그녀와 함께 머물게 했고 밤유 학파팀은 마스터리를 따라가며 왕문팀은 마스터 왕을 따라가게 했다. 2팀은 떠났고 링저우 윙은 류와 함께 남았다. 그녀는 이제 대회가 곧 시작되니까 떠난다고 말했다. 링저우 윙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주가 류에게 감사를 표했다. 우리는 심사관의 배로 이동했고 마스터리가 도지사에게 모든 팀이 제자리에 있다고 알렸다. 그때 도지사의 경호원 중 한 명이 리그 대회 감독인 탄슈 마스터가 도착했다고 알리며 늦어서 죄송하다고 전했다. 바이는 링저우 윙이 있는 걸 보고 슬퍼했다. 높은 순위에서 다시 제로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류가 왕에게 그녀가 누구냐고 물었고 왕은 그녀가 바이이며 탄슈 마스터의 여동생이고 형과 함께 세상을 보러 왔다고 대답했다. 그때 류가 왕에게 속삭이며 탄슈 가문이 팬 마스터 살인 사건과 연관됐다는 소문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자 나슈가 다가와 그건 루머라며 자기 가족과는 관계없다고 부정했다. 류는 즉시 나슈에게 사과하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나슈는 개의치 않고 같은 지방에 B급 문파가 둘이 있는데 사람들이 경쟁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팬과 겨룰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했는데 팬이 자신보다 훨씬 강해서 질 거라고 확신했다. 같은 나이지만 팬의 힘은 엄청났고 그는 항상 자신보다 강한 누군가가 있다고 말했다. 도지사는 나슈에게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밖에 나가 대회 시작을 선언하라고 말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갔고 나슈가 대회가 지금 시작된다고 발표하자 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친근 자신들이 거대한 거북이 등 위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다음 우리는 도지사 쪽으로 이동했는데 도지사는 응시자들에게 희귀조류와
접촉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도지사는 보좌관에게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그들을 풀어주라고 요청했고 화면이 그들을 해방시켰다. 500개의 점수가 위치에 떨어졌다. 한 점을 얻고 그 점을 팔찌에 닿게 해야 했다. 300점을 모으면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 친기 근처에서 하나를 발견해 집어들고 저우에게 건넸다. 저우는 그것을 팔찌에 댔다. 친근 또 다른 걸 발견해 집으려 했지만 정령 동물이 훔쳐가 실패했다. 그때 루가 남은 점수들이 점점 줄어드는 걸 주목시켰다. 친근 너무 느리다고 느꼈고 곧 끝날 것 같았다. 그때 루가 생각하기 시작했다. 1등을 원한다면 20점 이상은 모아야 했다. 그래서 각자 5점씩 나눠서 모으자고 제안했다. 끝나면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그 다음 우리는 응시자들의 배로 이동했는데 바이의 점수 증가에 놀라워했다. 한꺼번에 18점이 뜨자 충격받으며 그게 천운파 소속인지 궁금해했다. 도지사는 그녀에게 이 문파가 규칙의 허점을 잘 이용하는 흥미로운 파라고 설명했다. 이 표시가 팔찌를 빼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 다음 우리는 천운파 쪽으로 이동했다. 또 다른 점수를 획득한 뒤 그들의 진전은 규칙 덕분이었다. 3분 동안 팔찌를 빼지 않아도 되었다. 이 점을 이용해 동물의 점수를 올려놓고 동물에게 대신 점수를 모으게 했다. 이 방법은 효과적이었고 1등을 확보할 거라 믿었다. 그때 천운파 멤버 중 하나가 점수를 모으던 동물이 사라진 것을 보고 놀랐다. 그때 전사가 나타나 작은 꼼수를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말에 천운파 멤버가 화가 나 전사가 점수 모으는 걸 망쳤다고 욕했다. 전사는 분노했고 자신의 정령 동물을 보여주며 예스파의 지파인 콜파 출신이며 이름은 라오라고 밝혔다. 이 말에 천운파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그는 팔찌 없이 항복할 수 없고 함께 저승으로 보낼 거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들을 제거했다. 그 다음 우리는 지표색 변화의 놀란 바이에게로 이동했다. 하지만 도지사는 네 사람이 3분간 팔찌를 빼지 않았고 천운파가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바이는 팔찌를 빼고 다시 착용하는 걸 깜빡한 건지 꼼수가 실패한 건지 의아해했다. 하지만 나슈는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도지사는 보좌관들에게 섬으로 가서 확인하라고 명령했다. 그 다음 우리는 류에게로 이동했다. 그는 충돌이 이렇게 빨리 시작될 줄 몰랐고 정령 동물을 이용해 점수를 모으고 있었다. 점수를 모아 팔찌에 닿게 했다. 하지만 그 점수 하나가 사라진 걸 의아해하며 옆에 한 팀이 있는 걸 보고 놀랐다. 그 팀의 리더가 류에게 소리쳤다. 숨지 말라고. 여긴 우리 홍리 위한 팀 구역이라고. 류는 크게 놀랐는데 전에 지오도수이에서 만난 친구였기 때문이다. 류가 숨는 사이 걔가 상대팀 소녀에게 다가가 안겼다. 그때 소녀는 류가 있는 걸 알게 되고 즉시 나오라고 했다. 그 다음 우리는 저우에게로 이동했다. 그녀가 점수를 얻는 도중 다른 팀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 점수를 미끼로 쓴 거였다. 저우는 이게 자기한테 쳐놓은 함정인 걸 알았지만 상대가 둘 뿐이라 어쩔 수 없이 상대해야 했어. 그때 듄이 나타나서 자기가 저 여자를 안다고 했어. 저우는 듄의 등장에 꽤 놀라웠지. 주한도 깜짝 놀라서 다른 팀에 들어갔냐고 물어봤어. 그때 상대 중 한 명이 끼어들어 자기 정령수를 내보이며 위협했고 결국 그들을 이겨버렸어. 하지만 듄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주한한테 말을 걸었고 그걸 보고 상대가 화가 났지. 그는 정령수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했지만 듄의 고양이 정령수 제이미가 그걸 쓰러뜨렸어. 주한은 제이미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 보고 충격받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많이 달라진 모습에 또 놀랐어. 그러자 또 적들이 다시 정령수를 던져 공격해왔지만 듄은 제이미를 이용해 상대 정령수들을 찢어버렸지. 듄은 제이미에게 적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했고 제이미가 다가가자 적들은 항복했어. 그래서 듄은 적들이 포기했으니 죽이지 않고 멈췄어. 제이미는 다른 정령수들 쪽으로 돌아가 먹기 시작했고 주한은 놀라서 듄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 제이미는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고 죽음도 이겨냈으며 더 강한 진영에 들어가 힘이 커진 상태였어. 듄은 주한에게 링카오 윙에 속하는 게 어떤 이점이 있냐고 물었고 자신이 지금 강한 라크샤사 진영에 있으니 멘토가 되어주겠다며 합류를 권했어. 하지만 주한은 거절하며 류가 돌아온 이후 링카오 윙이 엄청 성장했고 자신은 팀의 성공에 완전히 자신 있으니 그쪽으로 돌아가라고 했어. 듀는 믿지 않았지만 주한은 거짓말하지 않았어.
한 달 후면 모든 반려정령들이 정령건설 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거니까 믿지 않으면 향기를 봐보라고 했지. 하지만 듀는 류를 문제아 취급하며 주안을 바보라며 꾸짖었고 그게 링카오윙을 다시 살릴 수 없다고 했어. 주안이 가진 걸로는 링카오윙을 부활시킬 수 없다고. 주안이 다시 돌아오라고 부탁했지만 듀는 말을 끊고 조용히 하라며 떠나버렸어. 하지만 주안은 링카오윙이 듀를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어. 듀는 듣지 않고 이제는 친구가 아니며 서로 길이 다르다고 말했지. 그렇게 관계가 끊어졌고 다시 돌아보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류를 다시 보면 가차없이 죽이겠다고 다짐했어. 다음은 칭 쪽으로 넘어가는데 칭은 네 번째 점을 찾아서 엄청 기뻐했어. 그는 왜 자기 정령수가 아직 정령건설 단계로 변하지 않았는지 정령수에게 물었어. 이런 상황에서는 정령수 때문에 힘이 빼앗길 수 있거든. 깊이 생각하다가 정령수를 바꾸고 싶어 했지. 그러다 정령수가 점으로 다가가 점령하려 하자 칭은 불편함을 느꼈어. 주변에 다른 팀이 없는지 살피기 시작했고 이제 네 번째 점 덕분에 강해질 거야. 그가 포인트에 다가가 점령했는데 다른 팀 하나가 나타나서 그 점은 자기 거라며 먼저 발견했다고 했어. 그래서 칭은 심하게 두들겨 맞기 전에 도망쳐야 했지. 이게 칭한테는 놀라운 일이었어. 왜냐면 그 꼬마가 애처럼 보였거든. 칭기 그 꼬마가 친척 중 누구랑 같이 있냐고 물었는데 꼬마가 화를 내면서 자기 이름이 롱이고 강자 승자 사원의 주인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칭과 그의 정령수가 롱의 행동이 웃겨서 이름이 너무 길다고 놀렸지. 롱은 자기 놀림받는 거에 화가 났어. 하지만 칭금 포인트를 주머니에 넣으면서 실수였다고 말했지. 롱은 더 화가 나서 칭한테 이제 맞을 거라고 협박했어. 근데 칭은 신경 안 쓰고 자기 정령수가 어떤지 알려주겠다면서 백토끼쯤 될 줄 알았다고 말했어. 그러자 롱이 엄청 화를 내면서 힘을 쓰더니 황제용이라는 정령수를 소환했어. 이걸 본 모두가 깜짝 놀라며 누가 주인인지 궁금해 했지. 그 다음에 우리는 총독의 배로 이동했는데 경비병 중 한 명이 그 꼬마가 8구역 출신이라고 알렸어. 총독의 보좌관 둘이 그가 자기 지역 사람이라는 사실에 충격받았고 특히 본명을 밝히지 않고 사인한 것도 놀라워했어. 게다가 그런 꼬마가 그런 용을 가질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지. 탄슈가 확인해줬는데 어릴 때 재능 있는 조련사는 영수의 연못에 바로 정령수 배아를 넣을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연못 용량에 구속받지 않는 거지. 바이가 그런 게 실제로 있다면 왜 아빠가 하나 안 줬냐고 물었어. 근데 탄슈가 그걸 하려면 재능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해서 바이가 엄청 화냈지. 탄슈는 정령수 동반자 조건이 엄격해서 황제용 같은 동반자를 갖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설명했어. 이상한 건 저렇게 강한 사람이 평범한 파벌 출신이라는 점이었고 탄슈는 그 꼬마가 뭔가 특별한 경험을 했을 거라 확신했어. 다시 롱과 친구로 돌아가서 친구는 계속 감탄하며 그게 그의 동반자냐고 물었지. 롱은 맞다고 확인하며 질투나냐고 물었어. 친구는 과거에 자신도 롱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뻔했지만 재능 있는 쪽은 아니었다는 걸 떠올렸어. 도움을 청하려 아버지를 찾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버리고 잊으라고 했지. 현재로 돌아와서 친근 화가 나서 롱에게 이건 꼬마가 감당할 큰 책임이라고 소리쳤고 롱도 화가 났어. 롱은 용을 시켜 친과 그의 정령수를 공격하게 했어. 다시 총독배로 돌아가서 바이는 경주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했어. 롱이 다른 사람들을 압도할 거라 믿었지. 하지만 탄슈는 의견이 달랐어. 정령수 동반자 시스템에 결함이 있고 정령수의 성장도 주인 수련에 크게 좌우된다고 했지. 조련사가 열심히 수련하지 않으면 펫 정령수 능력이 제한적이고 나이 어린 그가 황제용을 제대로 다루기 힘들 거라고 했어. 다시 칭 쪽으로 그는 맞은 후 용을 찾아 나섰어. 땅에 누워있는 용을 발견했는데 롱은 용이 칭을 잘 노리지 못했다고 화냈고 용은 제어 못하는 롱에게 화냈어. 롱과 용은 서로 협조하지 않아 다투기 시작했지. 바쁜 사이에 칭기 기회를 잡아 돌을 던져 공격했어. 칭은 정령수에게 돌을 가시로 만들라고 했지만 용이 공격을 쳐내버렸지. 그 공격에 그들이 타고 있던 거북이가 깨어났어. 칭과 정령수가 다시 롱을 공격했지만 롱은 황제용의 힘으로 밀어냈어. 칭은 롱이 그런 힘을 가진 게 놀라웠지. 롱은 칭기 자신 힘에 놀란 게 의외라는 표정이었어. 칭의 정령수가 가시를 던지려 했지만 롱은 쉽게 막아냈고
칭기 거의 주먹을 날렸지만 롱이 방어에 성공하고 역공으로 칭을 밀쳐냈어. 칭과 정령수가 협력해도 롱을 제대로 때릴 수 없었지. 몇 번이나 공격했지만 한 번도 성공 못했어. 롱이 왜 포기 안 하냐고 물었어. 칭근 롱의 제한된 힘이 닿을 때까지 이기기 힘들다고 했지. 그때 칭의 정령수가 롱을 공격했지만 롱은 황제용에게서 추가 힘을 끌어내서 공격을 날려 칭의 정령수를 다치게 하고 끝냈어. 그 다음 롱이 칭을 노렸지만 롱의 부하가 말려서 칭기 죽기 직전에 멈췄어. 이건 롱 아버지의 요청이었지. 롱은 아버지가 그런 부탁을 한 게 화가 났어. 아버지는 용을 소환한 걸 꾸짖었어. 섬에 있는 모두가 주목한다고. 하지만 롱은 칭기 자기 점수를 훔쳐서 정말 짜증났던 거야. 그때 롱 아버지가 칭에게 다가와 항복하라고 했어. 아들과 자신 차이를 보고 난 후에 살고 싶으면 포기하라고 협박했지만 칭은 절대 안 한다고 버텼지. 롱 아버지는 화냈지만 왕에게 아직 죽이지 않았고 칭의 한계도 인정한다고 말했어. 왕은 롱 아버지가 악역 연기할 때 존경했지. 그 다음 롱 아버지가 아들에게 몇 점 얻었냐고 물었어. 한 점이라고 듣고 칭은 롱이 과거 자신의 꼴이 될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롱의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해주고 둘이 장난치면서 놀았어. 이걸 보고 칭은 완전 충격받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 칭은 벌떡 일어나서 롱을 불렀어. 내 이름 기억해. 언젠가 널 이길 거라고 말하면서. 근데 롱이 준비되면 맞서 싸울 거라고 대답했어. 통의 정령 동물인 곰이 몇 개의 포인트를 찾아서 통에게 던져줬어. 통은 성질이 좀 급한데도 고마워했지. 그런데 곰은 그녀를 두고 그냥 걸어가 버렸고 그녀는 그를 따라가려고 뛰었어. 서쪽으로 가고 싶냐고 물었어. 그 지역 포인트가 사라졌거든. 곰이 반대쪽을 봤는데 앞에 있던 포인트들이 다 사라져서 통이 깜짝 놀랐어. 누군가 다 가져간 줄 알았거든. 뒤를 돌아봤지만 곰은 없었고 또 다시 떠나버렸어. 곰은 3명의 소녀를 만났고 통은 숨었어. 통은 곰에게 그녀들을 처리하라고 재촉했고 곰은 소녀들에게 화가 나서 가진 포인트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어. 그중 한 소녀가 주지 않겠다고 거절했어. 통은 그들이 팔찌에 포인트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들고 있는 걸 봤어. 곰은 더 화가 나서 소녀들에게 달려들었고 한 명을 거의 때릴 뻔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피했어. 그러자 다른 소녀가 우린 싸우는 것밖에 모르니 최종기를 써달라고 했어. 3명이 각각 정령 동물을 소환해서 곰과 맞섰지. 정령 동물들이 곰을 공격했는데 곰은 맞서 싸워서 이겼어. 통은 깜짝 놀랐고 소녀들은 정령 동물을 잃어 슬퍼했지. 그래서 통은 소녀들에게 다가가서 목숨을 잃지 않게 모은 포인트를 달라고 했어. 한 소녀가 제발 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팔찌만 빼앗기지 않으면 뭐든 하겠다고 말했어. 그들은 통에게 자신들이 4명의 소녀 그룹이고 스승님이 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회에 참가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어. 이게 발전에 도움이 된대.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어서 그냥 대회에 참가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대. 근데 무시무시한 야수들을 많이 만났대. 그들의 동물은 귀여운 변장만 하고 싸움은 아예 못했어. 그리고 4번째 친구가 나쁜 놈에게 납치당했는데 5포인트를 요구했대. 만약 실패하거나 포기하면 친구는 죽는 거래. 통은 화가 나서 나쁜 놈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고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어. 장면이 바뀌어 나쁜 놈이 친구를 붙잡고 있었어. 그는 그들이 빨리 돌아온 게 놀라워서 5포인트를 모았냐고 물었어. 하지만 그들은 겨우 3개만 모았다고 말했지. 그는 거절하며 친구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그러자 한 소녀가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 그 남자를 깜짝 놀라게 했어. 그녀가 그에게 대회에서 이기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걸 도와줄 무언가가 있다고 했어. 그녀는 그게 자기한테 있다고 하면서 옷에서 뭔가 꺼내는 척 했는데 그때 곰이 나타나서 나쁜 놈을 공격해서 친구들한테서 괴물을 떼어냈어. 그러자 나쁜 놈이 자신의 정령수를 시켜 곰을 공격하게 했지. 하지만 곰이 강력한 한 방을 날려 괴물을 박살냈고 그 힘에 나쁜 놈도 깜짝 놀랐고 여자애들은 기뻐했어. 근데 나쁜 놈은 크게 웃으면서 목에 척추 파괴벌레를 심었다고 말했고 움직이면 목이 부러질 거라고 협박했지. 벌레가 여자의 살을 파고들게 해서 엄청 아프게 했고 친구들은 걱정하며 두려워했어. 그때 통이 나쁜 놈에게 멈추라 했고 곰한테도 멈추라고 부탁했어. 그러자 나쁜 놈이 제안을 했지. 여자가 죽는 걸 보거나 아니면 벌레를 모두에게 심어서
대회 끝날 때까지 그의 도구가 되라는 거였어. 근데 통은 과거의 아픈 기억에 정신이 팔려서 엄청 화가 났어. 나쁜 놈이 벌레를 주입하려고 할 때 그녀는 그의 손을 쳐내고 벌레를 던져버렸어.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고 뛰어난 실력으로 눕혀서 여자의 목에 벌레가 조종되는 걸 막았지. 그때 곰이 벌레를 떼어냈어. 통은 여자애들을 다시 모을 수 있었어. 그중 한 명이 통에게 고마움을 전했지만 통은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 그러다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서 친구들이 걱정하며 달려갔지. 잠시 후 통이 깨어났지만 두통이 심했고 나쁜 놈이 어떻게 됐는지 물었어. 한 여자애가 그가 통 때문에 쓰러졌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라며 통이 자신이 한 일에 놀랐어.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이 누군지 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지 스스로 물었지. 통은 늦었다며 대회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어. 그러자 한 여자애가 그녀에게 어느 문파 소속이냐고 물었어. 통이 연고익 문파라고 말하자 그 여자애는 다가와 점수를 건네며 대회를 포기하고 통과 함께 연고익에 들어가겠다고 했어. 그리고 장면이 도지사 배로 넘어가 비서가 대회가 4시간째 진행 중이며 1위는 소환 문파로 42점이라고 보고했어. 비서가 백에게 연고익 문파의 성적을 물었지 7위에 16점이라고 했어. 백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 그러자 도지사 비서가 천운 문파를 찾았는데 그들이 살해당한 채로 발견됐다고 보고했어. 백은 깜짝 놀랐고 도지사는 누군가 싸움 규칙을 어겨 사람을 죽였다고 믿으며 책임자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지. 점수는 충분히 모였고 이제 2단계가 시작됐어. 장면이 유로 넘어가 한 여자애가 유 뒤에 걷고 있었어. 유가 놀라서 왜 다른 문파 소속인데 따라다니냐고 물었지. 하지만 그 여자애는 자신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유의 개랑 놀기 시작했지. 그때 유가 자신은 그녀가 원하는 남자가 아니라고 말했어. 그러자 여자의 장이 다가와 그를 더러운 마귀라고 했지. 유는 심한 두통이 있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어. 장이 그가 이상한 병에 걸렸냐고 묻자 유는 자신을 걱정하며 그 병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어. 하지만 장은 말하기 쑥스러워했고 유가 다시 물어보니 장이 부끄러워서 그를 때렸어. 유는 큰 통증을 느꼈지만 하산이 그녀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어. 그때 여우정령이 나타나 유를 공격했지만 그녀가 유를 쓰다듬자 수가 놀랐어. 왜냐면 정령수들이 그녀가 시켰는데도 유를 공격하지 않았거든. 그러고 나서 수혜팀 나머지 멤버들이 나타났고 리더가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수는 그들이 동맹이라고 했어. 유는 4명이 같은 팀이라니 누군지 궁금해했어. 비효율적이라 생각했지만 수가 말했지? 수는 그게 리더의 아이디어라며 너무 묻지 말라고 했어. 수는 그게 리더의 아이디어라고 말하고 너무 많이 묻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그들이 동맹이니까 점수를 모으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소환종파의 장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수는 리더에게 먼저 장과 이야기하겠다고 말하고 이번 단계에서는 점수를 먼저 모으고 싶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번 단계에서는 싸울 팔찌가 없으니 이해관계가 없다고 했다. 수는 쓸데없는 전투는 필요 없다고 믿었고 장은 수의 말에 동의했다. 그때 장은 상황을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리더에게 이제 떠나라고 했다. 그들이 떠나려 할 때 모두에게 2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는 알림이 갔다. 규칙이 바뀌었다. 다른 팔찌를 얻고 그것으로 자신의 팔찌를 30초간 터치하면 그 안의 점수가 너의 것이 된다. 이 때문에 정기 화가 났다. 그는 이제 이해관계가 생겼다는 걸 깨닫고 그들을 공격했다. 리우는 힘을 쓰려 했지만 수가 리우와 정을 잡아 끌어 즉시 도망쳤다. 리우는 수에게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 수는 그들에게서 싸움에서 조금은 이득을 보아야 한다고. 애초에 그들과는 상대가 안 된다고 말했다. 리우는 자신의 힘에 대해 물었고 그들이 많으니까 자신을 이길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수는 리우에게 상황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수의 팀은 그가 도망친 것에 놀랐다. 정은 수의 리더에게 왜 그녀의 제자가 도망갔냐고 물었다. 그 후 그는 그녀에게 정령동물을 소환하라고 요청하고 공격했지만 그들은 즉시 항복했다. 하지만 정은 수의 리더를 가격해 부상을 입혔다. 정은 그들이 정령동물을 소환하지 않고 왜 항복했는지 자신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의 팀은 애초에 이를 훈련하지 않았다. 그 다음은 수, 류, 장 이야기로 넘어가 수는 류한테 자기 팀이 훈련이 안 돼 있고 대회 참가하려고 팀원들이랑 약속해서 같이 왔으며
노파 탈라에게 돈 주고 참가시킨 거라고 말했어. 리더 역할을 하게 했다고. 이 말에 류가 깜짝 놀랐지.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라 했지만 수는 규칙이 바뀐 걸 몰랐고 적당한 때에 항복하길 바랐어. 안 하면 고통받을 거라고도 했지. 그 다음 파이로 넘어가. 바이는 전사가 죽는 징조를 보고 깜짝 놀랐어. 바이는 도지사한테 새 규칙이 서로 죽이라고 부추긴다고 했지만 도지사는 바이가 대회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이 대회는 가장 강한 문파를 가리기 위한 거라면서 바이는 싸움을 벌여선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도지사는 서로 죽이라고 만든 규칙이 아니라고, 그런 짓을 허락하지도 않았다고 했지. 그래서 나슈토한테 그들의 의도를 알아보라고 시켰어. 다시 정으로 넘어가. 수팀의 팔찌를 빼앗아 보니 점수가 0점이었어. 근데 수팀원들이 점수는 다 수한테 몰아줬고 자신들은 용병일 뿐이라고 고백했지. 탈라는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며 해를 끼쳐도 이득이 없다고 했고 자기 팔찌도 줬는데 정은 바로 그녀를 죽였어. 그 다음 도지사 함선으로 넘어가. 나슈는 2단계가 서로 죽여서 팔찌를 빼앗으라고 부추기지만 항복 시스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뺏는 건 매우 어렵다고 봤어. 그래서 이 규칙의 주 목적은 점수 빼앗기가 아니라 약한 자는 포기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거였던 거지. 예전엔 이 팔찌 때문에 문파들이 위험에 빠졌고 의지가 강한 팀만 살아남았다고 했어. 이게 연맹의 진짜 의도라고 믿었지. 도지사는 버티지 못하는 자는 항복하라고 확언했어. 다시 류, 수, 장으로 넘어가. 다른 팀인 파도의 전당이 전원 항복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 남은 팀은 15개였지. 류는 수가 자기 팀에서 유일하게 남은 걸 보고 항복 생각은 없는지 물었어. 하지만 수는 자신이 순위가 올라가 연맹 월급쟁이가 될 거라며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했어. 그 다음 장과 수팀 나머지 이야기로 넘어가. 장이 리더 탈라를 죽인 후 다들 엄청 겁먹었어. 장은 그들이 쓸모없다고 판단했고 이런 상태라면 세상에 있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지. 그는 팔찌를 부셔버리고 모든 점수를 가진 수를 협박하기 시작했어. 마지막으로 장과 탕이 류를 기다리고 있는데 류가 돌아온 걸 보고 장이 기뻐하는 장면으로 넘어가. 장짱 이 유르리오 위디어에게 지금까지 모은 점수가 몇 점인지 물어본다. 류는 팔찌를 보여주며 5점이라고 대답한다. 그때 장은 류가 소수까지 데리고 와서 짜증이 나지만 소는 장과 동맹을 맺었기에 용감하게 맞선다. 그리고 당당 이 류와 함께 온 여자에 대해 묻는다. 류는 그녀를 홍남문홍 루안맨 출신인 강장이라고 당에게 소개한다. 장이 다가와서 그녀가 류의 친구라고 말하자 모두가 짜증을 낸다. 류는 즉시 그녀가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당과 성창이 비웃으며 놀려서 류가 꽤 괴로워한다. 그는 이 얘기는 다시 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선발 대회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필드에 15개 구역만 남았다고 알린다. 1위는 자유문 지유먼유로 총 44점이다. 2위는 귀혼문 귀콘문으로 35점이다. 3위는 영고문링 가오문으로 27점이다. 그때 조저가 다가와 단도안을 만났다고 전하자 성과 당이 놀란다. 조는 또한 자신의 정령수 영수 하이에메가 살아있다고 말하고 류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는 하이에메가 이상했다고 말하며 싸울 때 좀비처럼 변했고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떠올린다. 류는 진염첸 연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리고 조는 단도 이상한 문파에 들어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류는 즉시 단의 행방을 묻는데 단이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일으켰다고 믿기 때문이다. 류는 깊이 생각하며 이런 일로 친구들에게 패기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한다. 그는 다시 침착해져서 다 괜찮다며 대회에 집중하자고 말한다. 하지만 밤이 될 때까지 혼자서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고 마음먹는다. 조는 류 의견에 동의하며 대회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고 2단계 대회가 발표됐다고 알려준다. 그녀는 어떤 전략을 쓸지 묻는다. 류는 남은 점수가 200점뿐이고 따로따로 점수를 모으면 엄청 위험하다는 걸 깨닫는다. 소는 동맹 규칙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 점수를 훔칠 수도 있다고 제안하지만 성은 소를 전혀 믿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현재 점수는 낮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한다. 소는 성이 자신에게 원한이 있다는 걸 느끼지만 성도 현지 규칙상 정령수 주인을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소는 그들의 태도에 충격받아 류에게 계획이 무엇인지 묻는다.
류는 미리 준비하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점수를 얻을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제안한다. 장면은 점수 3점을 찾은 두 경쟁자로 전환된다. 경쟁자 중 한 명이 정령수를 풀어 3점을 차지하려 한다. 정령수가 점수를 가져왔을 때 그것들이 점수가 아니라 돌멩이였다는 걸 발견하고 속았다는 걸 알게 된다. 그때 류 일행이 그 뒤에서 나타난다. 한 경쟁자가 정령수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지만 성이 자신의 정령수로 방역해 상대 정령수를 다치게 한다. 늑대 정령수가 도망치려 하지만 류의 정령견이 길을 막고 오줌을 싸버린다. 다른 경쟁자는 다시 정령수를 소환하려 하지만 류의 식물 정령수가 기회를 주지 않고 빨리 묶어 바위에 부딪히게 만든다. 류는 후퇴해도 소용없다고 말하고 식물 정령수가 상대를 동료처럼 묶어 쓰러뜨린다. 류가 정령견과 함께 다가와 상대들에게 오줌을 싸게 만든 뒤 팔찌를 훔쳐 두 사람에게서 9점을 얻는다. 성은 이 점수를 더해 3위권으로 올라가자고 제안하지만 소는 자신의 점수도 잊지 말라며 4점을 요구해 성을 화나게 한다. 그때 라이벌 팀이 나타나 강을 붙잡고 팔찌를 넘기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당은 강과 싸웠던 상대를 떠올리며 매우 분노한다. 소는 인지를 이용한 협박을 보고 웃지만 라이벌 팀의 분노가 폭발해 강을 거의 죽일 뻔한다. 하지만 강은 자신이 그들의 문파 출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경쟁자는 오랫동안 함께하며 그들을 지켜봤다고 믿지 않는다. 그때 조가 나서서 지도자에게 팔찌를 주겠으니 강을 풀어달라고 요구한다. 류는 팔찌가 9점이라며 아무 피해 없이 가져가라고 말해 강을 크게 당황하게 한다. 경쟁자는 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팔찌를 던지라고 한다. 9점임을 확인한 후 경쟁자는 떠나 강을 멀리 보내겠다고 약속하며 추격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성은 믿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그러자 류가 지금 바로 그녀를 놔주라고 말하자 경쟁자의 정령수들이 분노한다. 하지만 경쟁자는 강이 아직 자기 소나귀에 있다며 분노에 휩쓸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강은 다시 한번 자신이 그들의 문파 출신이 아니며 우연히 만난 거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녀는 고마움을 표현하며 점수는 돌려주겠다면서 지금 상황에 책임이 없다고 한다. 류에게 더 어렵게 만들지 말고 평화롭게 함께 가자고 부탁한다. 류는 경쟁자에게 5분 안에 강을 멀리 두라고 경고하며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바로 죽이겠다고 말한다. 경쟁자는 강을 데리고 자리를 떠난다. 그때 성이 류에게 다가와 강을 데리고 가게 허락할 거냐고 묻는다. 류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때 누군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모두가 강이라고 믿는다. 류는 크게 분노하고 팀도 함께 화내 경쟁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 류가 그들을 꾸짖으며 정령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 제거하려 해 경쟁자들을 더욱 겁먹게 만든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악골파 멤버들이 끝났다는 소식을 또 듣게 돼서 다들 깜짝 놀라. 그때 류가 무슨 일인지 보러 가는데 장을 향하던 중에 장이 나타나서 말을 걸어. 멈춰버린 류는 장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장 진짜나 걱정하는 거야. 장난 경쟁자랑 만났는데 사랑으로 속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빨리 내 묶인 거 풀게 했어. 그렇게 장은 쉽게 류를 조종하고 없애버린 다음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류가 말해 진짜 네가 너무 걱정됐어. 그리고 장은 경쟁자 팔찌를 류에게 건네줘. 장면 전환. 총독의 배로 가면 바이백과 악골파 전멸 소식에 완전 충격받아. 총독은 표시를 가리키면서 백한테 말해 항복했는데도 걔네가 죽였어. 총독군은 바로 대회장으로 이동해서 남은 악골파 멤버들을 체포했지. 장이 사과하는데 조가 말해 미안해 하지마. 내 덕분에 우리도 점수 벌었으니까. 대회 끝나고 탕의 장을 링카오 누각으로 초대해서 최고의 요리를 해주겠대. 장도 가고 싶긴 한데 류가 방해주지 않을까봐 겁내. 청이장은 언제든 올 수 있고 방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적이 된다고 하니까 류가 엄청 짜증내지. 장이 류의 강함을 칭찬하고 류는 고맙다고 답해. 장이 살짝 다가가 속삭여. 왜 너 얼굴 완전 역겨워 보여. 류는 아니라고 부정하며 괜찮은 척해. 장이 총독 군인들과 떨어져서 따로 떨어지고 소외돼. 장이 류한테 경고해. 도망가지 마. 내가 계속 쫓아갈 거야 하면서 높이 날아올라. 다들 웃음 터뜨려. 류가 점수 배분 얘기하면서 총 3개 점수 합이 26이라고 해서 청이 완전 놀라? 이걸로 링카 오빠가 1위 가능성도 있대. 근데 수는 청이 완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바로 자기 목 달라고 요구해. 청은 이 세계 팔찌가 장이 준 선물이라며 수랑 상관없다고 생각해. 수는 류한테 전에 약속한 5점짜리 팔찌 달라고 제안해. 류는 지금 5점짜리 팔찌는 없고 찾을 수도 없으니 빚진 걸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 그 말에 수가 열받아서 류 목 조르기까지 해. 수 5점짜리 팔찌 내놔. 하지만 수는 류를 목 조르다 9점 팔찌를 받는 걸로 타협해. 장면 전환. 총독배에서 백이 링카우파 점수가 41점으로 올라간 걸 보고 깜짝 놀라. 이 정도면 3위 안에 들 수 있어. 총독 보좌관이 링카우파가 이제 2위라고 알려주자 탄쇼가 완전 놀라지? 바이가 오빠 반응에 놀랐고 링카오가 엄청 열정적인 걸 알게 됐어. 그때 탄쇼는 어떻게 저렇게 점수를 모았는지 궁금해졌지. 유토랑 시고는 바로 탈락해서 먹혔을 텐데 링카오는 인명피해 없이 해냈거든. 그래서 바이도 탄쇼한테 링카오 팀에서 누가 제일 점수 높은지 물었어. 탄쇼가 준윤지라고 했는데 신입이라면서 유를 말하는 거였지. 그때 주지사는 유가 잘생기고 진짜 강하다고 칭찬했고 바이도 오빠한테 링카오 팀 좋아하니까 만나보라고 했어. 결과 발표하니까 정팀이 1등, 링카오 팀이 2등이라서 다들 기뻐했어. 단팀은 3등이었는데 단이 엄청 화가 나서 절대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그때 바로 하이메한테 움직이라고 명령했고 강력한 용팀은 8등에 16점이었어. 드래곤킹은 자신이 싸운 전기 2등이라서 엄청 화났지. 다음은 링카오 팀으로 넘어갔는데 주는 승리가 가까웠다고 느끼며 제니스 타워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했어. 그리고 각자 방식대로 축하하는데 수는 그게 신경 쓰였지. 그때 2단계가 끝났고 이제 최종 단계가 시작된다는 안내가 나왔어. 그 순간 큰 지진이 시작됐지. 다시 주지사의 배로 이동했는데 바이도 거북이가 가라앉는 걸 봤어. 주지사가 탄쇼한테 첫 3가지 규칙 중 2번째 거 기억나냐고 물었지. 탄쇼가 물에 빠지면 바로 탈락이라고 대답했어. 주지사는 섬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바닷물이 계속 다가올 거라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다들 산 꼭대기로만 움직여야 하고 1시간 안에 섬이 거의 완전히 잠긴다고 말했어. 동시에 시험 대회의 종료가 공지됐고 시험은 참가자 점수랑 생존 상황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했지. 최종 승리는 내 몫이야. 다시 링카오 팀으로 가서 산을 뛰어 올라가는데 레어는 상황이 위험하다며 모두에게 펫을 소환해서 필사적으로 싸울 준비하라고 했어. 그때 하이메가 큰 돌을 던졌고 정은 깜짝 놀랐지. 그 순간 단이 나타나 인사했고 팀원들도 함께 있었어. 러는 분노하며 단에게 하이메가 자기한테 뭘 한 거냐고 물었어. 하지만 단은 러 질문에 신경 쓰지 않고 애초에 네가 감히 나한테 물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호기심 많다고 했지. 단은 팀원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했는데 주정이 대신 싸우겠다고 나서서 통이 엄청 화났고 다시는 밥 안 준다고 했어. 그러자 단 동료가 자신의 정령수를 불러 바다에서 나타나 러를 잡았어. 러가 물에 빠지기 전에 팔찌를 수에게 던지며 3분만 기다리라고 했지. 레어는 바다에 빠졌고 자신을 붙잡은 정령수가 물문어인 걸 알았어. 이걸로 지난해 완전한 홈빌딩 잉 단계 업그레이드 기회를 잡았지.